네, 수행 향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장이시고요. 목조각 명인이신 동방예술원장 김상동 명인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주에서 오셨는데 오시는 길 좀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평일이라 그렇게 막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마포까지 오셨는데요. 저희 네. BBS 불교 방송에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방송 출연은 처음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지면에서는 또 선생님도 기사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초대석에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BBS 초대석을 TV로 보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오늘 전통문화재 조각회를 열다 보니 이제 이런 인연도 오고 방송도 하게 되고 네. 여러모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시게 된 계기가 지금 좀 지나긴 했지만 지난 봄이었잖아요. 예, 예. 그 지난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예. 바로 그 지리산 대화엄사 보제로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여셨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그 조각회전의 회장님이 우리 또 김상동 작가님이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그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이 단체는요, 네. 한 40여 년이 됐습니다. 지금 네. 예, 횟수로 한 40여 년이 됐고 전시회는 이제 매년 여는 게 아니라 경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예. 그 이유는 네. 이제 저희들이 매년 하면은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그 기능인 협회의 단체에서도 1년을 전시를 하기 때문에 월드컵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하듯이 이렇게 경년제로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경년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8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곱하기 2를 해서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거의 뭐 30년이 넘는 세월을. 30년 넘었죠. 이야, 그럼 우리 작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는 지금 한 30년 되죠. 역사를 함께 쓰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해서 제가 지금 올해 71살이니까 예, 오래됐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건지 전통문화재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작품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전통문화재 조각회 이래 하는 거는 첫째 이 조각회 회원들이 일반 회원들은 여기에 가입이 안 되고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격이 됩니다. 회원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이 조각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전통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재 조각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처음부터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자격을 갖춰야지만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회원들의 이름에 걸맞게 그 회의 이름에 걸맞게 이런 전통문화재와 관련된 조각 작품들을 목조각 그리고 석조각 다 하시고요. 두 가지 종목에서 자격증을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이 저희 이제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집니다. 문화재 수리 자격이라 하시면은 말 그대로 문화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지만은 어떤 문화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화재를 수리할 그 자체가 안 되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우리 기능인 협회 전체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회원들이 국내 문화재를 전부 관할한다고 하면
전체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총 회원은 한 10,000여 명 되고요. 그 중에 정규 이제 정회원은 한 1,000여 명. 1,000여 명 정도. 예, 그 속에서 이제 그 조각회는 하나의 분과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번에 업경대를 출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나의 업을 다 비춰보는 거 업경대. 예. 그 올해 그 주제랄까요? 화엄사에서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어떤 작품들이 출품이 됐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되면은 99%가 부처님 아마 이게 조각일 거예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모두가 이제 그 문화재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그건 불교에 많이 치중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직업 자체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없던 사찰적으로 그렇죠. 이제 건 80~90%가 이렇게 지금 이제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작품 나오는 것도 보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위주로 그리고 일부 몇 작품만 이제 자기의 창작으로 특기를 살려서 이제 그렇게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그 정말 불교 천년의 전통을 여는 화엄사 보제로에서 열렸잖아요. 예.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화엄사에서 조각회 전시회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각회 전시회를 2년의 경연제로 하는데요. 네. 통도사에서도 했었고, 예, 순천 성황사에서도 했었고, 네. 예, 제가 소임 맡기 전 집행부에서는 이제 저기 봉은사에서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고 나면서 제 소임 때는 어디서 해야 될 건가. 이제 저희들이 종교적인 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조각회 전시회를 하면서 서울 종로에서 공평아트는 이런 미술관도 많이 빌려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 이제 어떤 이제 그 일반인들하고 비종교인들하고의 어떤 이게 안 맞는 경우가 교감이 좀 조금 있고, 부족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래는 경연제 수년째 이제 국내 전통 사찰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름 좀 있고 네. 전시를 해도 이렇게 좋을 장소를 하다가 이제 화엄사 이제 덕문스님께 이제 인연이 있어서 네. 그 전시장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흔쾌히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올 저희 18회 전시회는 화엄사 보제루에서 전시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야, 가신 분들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영광이죠. 네, 이렇게 전시하시면서도 즐거우셨을 것 같고 그 작품을 또 감상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매화 축제 기간에 또 맞춰서 이번에 같이 했잖아요. 예. 좀 많이들 와서 또 감상들을 많이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15일을 예약을 하고 이제 대관을 갔다가 덕문스님께서 대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15일이 그때는 초기에는 홍매화가 날씨 관계로 좀 추워서 이제 개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 봉우리만 조금 생길망말랑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덕문스님께서 조금 땡겨서 이제 그때 날씨가 좋아질 걸 예상을 해서 그때 잡아 좀 땡겼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제 관람객도 엄청 많았습니다. 많고 15일 다 가고 나서 덕문스님께서 말일까지 연장 좀 했으면 너무 관람객들이 호응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연장을 해서 20일간을 했습니다. 네, 여법하게 하셨군요. 예. 아유, 이 저기 덕문스님과는 어떤 인연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몇 년 전에 덕문스님이 예를 들어서 저기 광주 빛고을 포교당 불사일을 하셨습니다. 네. 거기 이제 1, 2, 3, 4층 그 이제 부처님 조성 빼고 이게 내부일 천불전서부터 모든 걸 창호 단 닷집. 예, 그걸 이제 저희 공방에서 했죠. 그 인연으로. 예,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조각회까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죠? 글쎄요. 이제 좋아하십니다. 일단. 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조각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동참을 하셨지만은
그때 좀 인터뷰를 하셨을 때 K 전통 조각의 우수함과 후학 양성 등의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좀 더 풀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50년 넘게 이 조각을 시작을 해서 네. 다른 일은 이제 하루도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큰 돈을 번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이제 일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 뒤로는 싫든 좋든 이 작업을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제 어릴 때부터 신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후배들도 전에는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 전 이라는 게 이제 20년 전 얘기가 아니고 한 30, 40년 전 얘기죠. 이제 그 뒤로는 후학들이 거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거은 전무하다시피 지금 맥이 끊어져 가고 있고요. 네. 이게 좋기도 하면서 예를 들어 아쉬움이라는 거는 이제 후학들이 아직 이제 접하지 못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사찰에서 또 작품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생각나시는 사찰들이 있다면은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찰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0년 넘게를 일을 하면서 네. 모든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네. 근데 뭐 크게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재 근래 이 2, 3년 동안에 큰 일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총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불사에 다 동참을 하셨군요. 인도 분황사 단닷집 예를 들어 광제사 네. 단닷집 창호. 예. 광제사면은 세종시 광제사 천연 네, 예, 프로젝트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주 스님 네, 저기 뉴욕에 있는 제 원각사. 예, 네. 그 부안 내소사 꽃살 그 창호를 굉장히 완벽하게 또 재현을 하신 그런 사진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한 200여 채의 사찰에 창호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했는가 사실 기록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본 거는 뭐 태백산 정암사도 있고 칠곡의 대원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향이라면 아쉽게도 저희들이 꽃살을 해놓고 화재로 인해 소실돼서 없지만은 해서 이제 많이 했습니다. 지금 관악산 연주대 복원할 때까지 하여튼 셀 수 없이 이제 많이 했죠. 뭐 또 현판 주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인천의 용화선언도 인천 용화선언 그 이제 그 큰 스님 송단 스님께서 쓰신 글로 그걸로 이제 몇 년 전에 저거를 했습니다. 현판을 하시고 하고 또 뭐 가평 현등사 뭐 등등등 언뜻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찾아가시는 사찰들에 가면은 웬만한 데는 다 우리 김상동 명인이 작업을 하신 그 무언가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저기 인도 분황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인도 분황사의 그 닷집이랑 그 다음에 불단을 다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분황사까지 그 인도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 인도하고 광제사하고 같이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무원에서 그걸 전국에 발주를 냈는데요. 그때 이제 문화재위원들 전문위원들 8명이 이제 그 과정을 갖다 전부 검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도감은 현고 스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단 닷집을 못을 쓰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 안 되시는군요.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 저거를 했음에도 이제 한두 팀 이렇게 저걸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소목은 아니고요. 저는 목조각인데 아들이 이제 그 소목이기 때문에 그걸 해내겠다고 해서 사전에 이제 그 전부
도면을 그리고 설계부터를 합격을 했습니다. 네. 예, 설계부터 일을 하기 전에.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소목, 예, 예. 아드님께서 그 인도에 가셔가지고선 작업을 하셨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인도에 가서 여기서 지금 인도에다가 저 가게 되면 한 20일이 넘게 걸립니다. 이제 어떻게 실어 가시나요? 그 이제 작업을 부산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제 아하. 그 어떤 작품이든 이런 걸 보내서 네. 부산에서 모든 훈증을 마쳐야 상대국에서 하역이 됩니다. 훈증을 마친다는 것은 소독과 모든 아. 예, 미국 뉴욕도 그렇고 네. 지금 인도도 그렇고 네.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소독을 완전히 했다, 훈증을 했다 하는 어떤 필증이 있어야 그 상대 나라에서 하역이 됩니다. 목재이기 때문에 목재고 특히 모든 제품이 수출품은 다 그럽니다. 수출로 그렇군요. 들어가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포장을 처음에는 뉴욕도 보낼 때 완벽하게 했죠. 그대로 네네. 가는 줄 알고. 아하. 근데 알고 보니 부산에 도착해서 이 회사에서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훈증을 합니다. 아이고, 네. 소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포장을 해도 다 다시 뜯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하. 저희들도 그대로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이 그렇군요. 예, 굉장히 엄격해요. 아, 이제는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한 7, 8년 이렇게 애국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드님이 가서 이제 닷집이랑 그 불단을 예, 예. 다 설치를 하고 저희가 또 이제 법회할 때 또 봤거든요. 화면으로. 그 멋진 작품이 바로 우리 김상동 명인과 아드님의 작품이셨군요. 아, 그리고 뭐 저기 또 인도로 뭐 가고 있는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인도 현재 지금 배가 이제 중간에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도착했다고 그래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네. 현판과 주련입니다. 아. 예, 현판 한 점과 주련 6점 네. 하고 이제 전에 이제 못다 했던 그 불사일 창호 조금 하고 해서 지금 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인도에 또 성지순례 가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 또 인도 분황사 부다가에 가시면 꼭 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지에 가시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 아 바로 저 닷집이 저 불단이 그리고 이제 도착할 주련과 현판이 바로 이렇게 많은 원력을 가지고 하는 김상동 명인과 그 아드님과 또 며느님께서도 또 함께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렇게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장이시고요. 목조각 명인이신 동방예술원장 김상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경기도 여주에 공방 동방예술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주에 터를 잡으신 건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이제 오포 예, 분당로무 오포에서 한 30몇 년을 공방을 했습니다. 아. 예, 34살부터 제가 이제 공방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주로 10년 전에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여주로 가신지도 벌써 10년이 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방에 아무나 가서 좀 이렇게 좀 구경 좀 하고 싶어요 하면 구경할 수 있나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많은 작품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 공방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네.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찾아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면은 뭐 그 꽃창살 바로 그 예쁜 그 샘플이라고 해야 될지 예, 표현이 예, 좀 예. 그런데 그것도 있고 여러 부처님 조각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불교의 여러 예술 작품들도 전시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드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대하기 전에 이제 한두 번은 제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따라간 적은 있습니다. 이제 좀 도와주러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다집할 때 네. 한두 번을 그래 했는데 이제 군대를 GOP 근무를 하면서 네. 제대를 한 3일 남겨놓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대에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겠노라고 아빠 아하. 일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이제 저는 내심으로는 그랬죠. 하길 바랬지만 네. 내가 하라고 권유를 했을 때는 얘가 나중에 반발했을 때 아. 너가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예 제가 이제 끌고 와서 하는 거와 네. 내심 이제 하기를 바랬는데 네. 자기가 이제 하겠다. 하겠다고 그래 이제 그 속으로는 좋았지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 이제 그 한두 번 군대 가기 전에 한두 번 다녔던 그 사찰 인연으로 가서 그걸 받나 봐요. 다른 일들은 일을 하고 돈만 네. 버는데 아빠 네. 일은 일을 하고 나니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게 보였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면은 이 일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제대하고 3일 쉬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단지 조각은 안 된다 하는 제가 조각을 했고 네. 저 삼촌이 조각을 했고 네. 그래서 너는 소목을 해라. 예, 조각칼을 안 잡히고 네. 소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소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각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요. 예, 소목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갖다가 네. 대목이 집을 딱 짓습니다. 네. 그거 기와를 얹고 나면은 그 문부터 닷집부터 모든 거는 소목이 할 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 그렇죠.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상서부터 경탁, 경상 네. 모든 거를 다 소목이 할 일이죠. 예, 대목은 이제 골경만 세워서 뼈대를 세우고. 뼈만 세워서 문도 소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목이 하는 일은 너무 광범위하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조각을 얻는 것이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요. 이제 숨이 다니던 모든 게 이제 조각을 갖다가 거기에 같이 결합을 해야만이 불사일은 이제 한 완성품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사찰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같은 듯하지만은 가보면은 미묘하게 그 특징들이 다르게 있는데 뭔가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어딘가 이렇게 이제 우리 불사를 하는데 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받으시면은 이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구상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우리 나이 때는 못했죠. 예, 그래서 미대니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고 손수 이제 그 앞에 있는 선배들 아하. 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고사찰에 있는 문화재 불단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보고 찍고 연구하고 예, 자꾸 그려서 이게 하는 거지. 네. 어디에서 보고서 그 요즘 흔히 그렇게 말들 하죠. 이제 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네. 왜 이제 그걸 손수 이래 하니 없어요. 이게 저희 며느리도 미대를 나와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하고 그렇죠. 옆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보고 할 수 있는 옛날 거. 자료를 찾고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네. 어느 만큼 이제 그 옛날 작품과 근사치로 재현을 해낼 수 있는가.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또 요즘 스타일의 감각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색감이나 이런 것도 옛날 그 전통 문화재와는 조금씩 다른 느낌이 있기는 하는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쪽의 트렌드? 최신 유행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지. 지금은 이게 몇 년 전서부터 네. 이렇게 보면은 불사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새로 이제 건축하는 횟수가 적고 이제 스님들 수, 신도들 수 모든 게 이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좀 있으리라 보고 지금은 술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갖다가 보수하는 차원이 새로 짓는 횟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자들의 수라던가 종교인의 수라던가 이런 예, 부분 많이 맞습니다. 줄어들고 공찰도 또 많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또 영향이 있겠네요. 예, 예. 이렇게 거의 전문가, 진짜 불교 사찰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 처음부터 불교 조각을 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몇 살부터 이쪽에 어쨌든 조각이란 이쪽 일을 시작하겠다 하신 게 언제셨어요, 선생님? 제가 16살 되면서부터 했습니다. 일찍 진로를 정하셨군요. 예, 그때는 뭐 저도 이제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 상경을 10대 때 해서 아하.
저희는 그때 16세 때 이제 그 조각을 접하고 계속 그 애길로 지금 걸어왔죠. 예. 그렇게 오셔서 이제 조각을 배우시고 예. 그럼 처음에는 이제 불교 조각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예, 모든 공예품을 했지요. 공예품이요. 예예예. 목조각. 목조각. 공예. 일반 공예품에는 이제 목조각을 네. 전부 이제 옛날에는 기계 자체도 없고 손수 이제 그 손톱과 자기로 해서 예예. 직접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예, 그걸 만들어서 네. 바로 이제 그 채색 이제 지금 같은 화려한 채색은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그 시장에 그때 오너인 사장들이 납품을 했죠. 남대문에. 남대문에 납품을 하는 시스템이 예. 있었습니까? 예예. 남대문에서 공예품을 파는 곳이 그런 데가 네. 많았습니다. 지금 옷가게만큼의 저기가 됐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네요. 말도 못하게 많았죠. 예. 그럼 어떤 작품들을 그럼 그때는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2지상이라고 있잖아요. 뱀띠, 용띠, 네. 말띠. 그러면 그 띠에 있는 해는 네. 그 조각을 80~90%가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해는 용띠. 용만 깎고 말띠에는 말만 깎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일본으로도 이제 일본은 수출되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네, 수출도 하고 이제 네. 가정에서도 소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이제 남대문 시장 가면은 이런 상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죠. 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문화네요. 그렇죠.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서 작품을 만들어서 네. 거기다 납품을 하는 게 매 일상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불교 조각이라는 거를 처음 하신 거는 어떤 작품을 하신 건가요? 이제 일본에 수출되는 네. 그 조그만한 불상 한 그게 21cm 정도. 21cm 정도. 그럼 펜 하나 크기 정도 되는. 작은 소불들을 많이 이게 만들어서 일본에 이제 수출했습니다. 이제. 네. 일본에는 또 왜 이렇게 또 소불 작은 부처님 수요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본 문화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는 가정에서도 가정불단을 많이 가지고 맞아요. 네. 또 장례 사람이 돌아가실 때 화장할 때나 이제 그 무덤을 쓸 때도 한 점씩을 이렇게 조그만 소불을 넣어서 네, 같이 부장품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상 그 조그마한 불상 수요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불상 조각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조각, 불교 수리 이런 쪽으로 넘어오셔서 처음 하셨던 큰 작품이랄까요? 어떤 거 어느 사찰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맡아서는 한 건 아니고요. 수출 부처님을 하다가 이제 네. 저 일을 가르쳐준 이제 선생님께서 사찰 일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생각에 벌써 또 오래됐죠. 이제 네. 지금 한 40년 이상 이제 근데 이제 수원의 그 용주사 법당을 칠 때 안에 막 기둥을 용으로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첫 작품을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커다란 기둥에 용을 조각하는. 예. 그게 이제 몇 점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용주사 안에 법당에 그 네. 기둥이 그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이제 국내 사찰 쪽으로 전통 조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 사찰 조각이라는 것이 그래도 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사찰 조각은 저희도 이제 그 수출 부처님 소불상을 갖다 한 10여 년을 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사찰 일 쪽은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크지요. 조각 분야에서는 첫째 이제 그 디자인, 네. 조각 네. 모든 걸 아우러서 하는 게 이제 규모가 크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제 매력이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같이 했던 친구들도 앞서서 한 10여 년 먼저 들어왔던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네. 이제 막자 당격이죠.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각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나 물론 도제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저거 진짜 기가 막힌데 저걸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배움의 끝이 없죠. 이제 스승은 처음에 배울 때의 어떤 기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들이 있죠. 네. 그러나 나머지는 횟수가 몇 년, 뭐 40년 했네, 50년 했네, 이제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거는 예능이라고 봐야죠. 이제 조각. 예술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배들도 이렇게 한 미치라고 그러죠. 일단 미치지 않고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미쳐도 곱게 미치라. 일에 미치라는 거죠. 곱게 미쳐서 작품을 한번 예,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만들어가라. 제가 해본 결과 네. 그런 시간제로만 일을 해가지고는 몇 년을 했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일에 것 같습니다. 빠지고 미치고 해야. 그렇군요. 그 사단법인 대한명인협회에서 선정한 목조각 대한명인이십니다. 네. 예,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지 그때. 그건 이제 한 3년 전에요. 네. 이제 저희 지인들, 동료들, 후배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명인을 갖다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꽃살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꽃살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이제 명인의 어떤 저기에 올렸으면 했는데 네. 누가 선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 분야별로 또 예, 이게 예. 있으니까. 그래 국내 명인 제도가 어떻게 보면 현재 한 500여 회원이 전국에 있는데요. 네. 같이 중복되는 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예, 굉장히 엄격하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타이틀을 자기가 그걸 쥐게 되면은 네.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후계자가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그 타이틀을 못 가집니다. 아. 예. 제가 이제 조각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목조각이 되는 게 이제 하나 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목조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연세가 한 90 가까이 저거에서 활동을 안 하셔서 네. 이수자가 없으면은 그게 소멸이 돼 버린대요. 아. 이제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후배로 이제 그 제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소멸되는 걸 제가 독단적으로 받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명인의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목조각. 그렇군요. 굉장히 예, 또 엄격하게 이어지는. 예,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이것들이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걸 저희가 안 여쭤봤어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십 년 됐고 이렇게 보면 집안도 불교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집안도 관련이 있고 지금 이제 현재도 스님으로 계시고 저희 집안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참 오래된 스님이죠. 지금 한 나하고 2살 차이니까 69살일 아이고, 겁니다. 법납이 상당히 되신. 예, 월주스님 상자인데 이제 네. 원행스님 바로 이제 그런 집안에 이제 스님도 계시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불교 쪽에 본의 아니게 또 직업도 어차피 불교고 자격증도 제가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도 그러게요. 있고. 네. 그러니까 불교는 뭐 인연을 언제부터라기보다도 조각을 하면서 인연이 됐다고 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예. 함께 가는. 예, 맞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속에서 아마 은은하게 정말 찐 불자 티가 좀 나지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기가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다. 이거로 뭐 나는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게 이 일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입종일은 잘해서 운과 이제 모든 게 따라주면 돈도 벌겠지만은 네. 돈을 두고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갖고 이게 특히 이제 문화재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검색도 안 되고. 선생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이제 인맥 없이 이 일을 시작할 때가 가장 좀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그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을 하지 않으면 차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힘들어도 그걸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작은 이렇게 한두 해는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 일도 해주면서 버텼는데 그 뒤로는 몇 년을 고생을 했죠. 네. 제 이름으로만 되는 걸 계약건에 대해서만 일을 한다는 자부심. 이름을 걸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들도 그걸 대를 잇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해놓은 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뭐 이렇게 사정보다도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십니다. 이제 이번에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네. 이게 뭐 저희들은 돈이 없어 박물관은 못 짓는데 전국에 저희가 해놓은 그 사찰의 모든 불사일이 저희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예.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는다면은 생각이 딱 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현재일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제 꿈이 네. 이렇게 이 공방을 갖다가 어느 이제 다른 식구들이 끼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 갖추는 게 나름대로의 몇십 년 전부터 꿈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식구들이 거의 지금은 이제 채워져서 네. 이제 어떤 일이든 네. 공방 저희들 식구 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 아하. 그게 요즘은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인생에 대한 어떤 경험 속에서 저희가 들으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인데요. 힘든 삶 속에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쌍동 작가님께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가박물관 박찬수 관장이 계시죠. 네. 예, 그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 간단하게만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간단하게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979년도 이제 결혼식을 지금 이제 집사람하고 할 때 주례를 받습니다. 이제 박찬수 관장님 젊은 30대에. 근데 10몇 년 전에 또 우리 아들 주례를 받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주례를 같이 본 그런 선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10대 때부터 같이 했던 큰 대선배시고 문화재시고 네. 예,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 집에 결혼식이 아들 앞에 또 주례 선생님 똑같고 아들 결혼식 앞에 주례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몇십 년간의 그런 이제 그 사이에 네. 함께 해온 어떻게 보면 참 큰 의미가 있는 선배이자 스승이고 선배이고 그렇군요. 이랬겠죠. 네. 자, 우리 김쌍동 작가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모가 박찬수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장이자 목조각 명인이신 동방예술원장 김쌍동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발원이랄까요? 소원, 발원,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소원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이제 가족 체계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걸 구축을 했으니 이제는 이제 제 나이상 이제 얼마간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대를 이어서 아들이나 며느리나 이어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더도 말고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적을 만들지 않았듯이 그러지 않고서 인생을 살았으면은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누군가와 원만하게 함께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자손분들께서 이렇게 잘 이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참 행복한 말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또 방송 함께하는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모두가 감사하지요. 이제 사실 저희 직업상
이게 스님들 일반인들은 접할 일이 건 프로스로도 1%도 없다고 보고요. 스님들과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게 사찰이 있기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생존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바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렵지만 네. 가능한 한 스님들께서도 이제 그 국내의 그 기능자들을 생각해서 네. 국내 어떤 문화재를 차후의 문화재가 될 그 문화재의 감을 갖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네. 작품으로 남기고 있는 문화재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불사를. 그렇죠. 아하. 지금은 이제 그 좀 힘드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외면을 하시면은 차후에는 이제 그게 전부 좀 안 좋은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것들 우리가 지금 문화재로서 향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세대에도 그렇게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길이길이 남겨줄 수 있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불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또 선생님께서 또 함께 나서서 아드님과 함께 하시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모든 일을 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연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인연이 된다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장이자 목조각 명인이신 김상동 선생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활동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